잠깐 몇 주짜리가 무슨 아기라고 난리야? 그 순간 신우이의 손바닥이 제 얼굴을 찢듯 내려쳤습니다. 철서? 귀안이 울리고 아랫배가 찢어지듯 저릿했습니다. 임신 한 달, 절대 안정 진단서도 아무 소용없던 집, 그리고 그날 밤 남편 서랍에서 발견한 호텔 영수증 한 장이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을 줄 그땐 몰랐습니다. 내가 죽어가던 그날 그는 다른 여자와 있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CCTV 녹음 영수증, 진단서, 그리고 한 장의 제주도 항공권. 복수는 차갑게, 증거는 완벽하게.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이 된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울 송파구 34층 아파트.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3년째입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벌써 출근했나 봅니다. 아니, 어젯밤에 들어왔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식탁 위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나갔어. 아침은 알아서. 펜 자국이 거칠었습니다. 급하게 쓴 티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도서관 사서입니다. 송파구립도서관 아동열람실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책 냄새가 좋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좋습니다. 조용한 공간도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출근길이 무겁습니다. 왜일까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은 없었습니다. 시댁 단톡방도 조용했습니다. 우리 가족 단톡방. 저만 빼고 다들 활발한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착각일까요?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동료 은정 언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서연아, 얼굴이 왜 그래? 네, 괜찮은데요. 아니야, 안색이 안 좋아. 요즘 남편이랑 싸웠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아랫배가 자주 묵직했습니다. 가끔 어지럽기도 했습니다. 혹시 싶어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2줄이 나왔습니다. 임신. 기쁜 마음보다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남편에게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만 알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해질 때까지. 오후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요즘 바빠? 아니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그래, 그럼 주말에 우리 집 와. 민서도 서울 올라온대. 민서, 남편의 여동생, 저의 시누이입니다. 31살. 결혼은 안 했습니다. 직장도 자주 바뀝니다. 그런데 왜인지 시댁에서는 민서를 더 챙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은정 언니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시댁? 네. 또 뭐래? 주말에 오래요. 또? 지난주에도 갔잖아. 네. 은정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너 너무 착해. 그렇게 살면 안 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그냥 좀 참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참는 게 답이 아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응, 회식했어. 술 냄새가 났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 할 말이 있는데요. 뭔데? 나 피곤해. 이번 주말에 시댁 가야 한대요. 어머님이 오시래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나도 알아. 그리고 민서도 온대요. 그래.
뭐, 오면 오는 거지. 남편은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에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주말에 짐 좀 많이 가져갈 거야. 미리 방 좀 정리해놔. 방을 정리하라고요? 손님 방은 이미 깨끗한데 왜 또 정리를 하라는 걸까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짐이 캐리어 3개였고 그들이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넘게 머물 계획이었다는 것을. 주말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전 9시. 약속 시간보다 2시간 빨랐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캐리어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응, 새벽 기차 타고 왔어. 민서 짐이 많아서 말이야. 시누이 민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래간만이에요. 일주일만 신세 좀 질게요. 일주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덜컹, 덜컹. 시어머니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역시 깨끗하네. 우리 서연이가 잘 해놨어. 칭찬 같지만 칭찬이 아닌 말투였습니다. 손님방 쓰시면 될까요? 손님방? 거기 좁잖아. 민서는 서재 쓰면 되겠다. 네, 서재. 제가 책 읽고 자격증 공부하던 그 방이었습니다. 저 거기는 제 책이랑 공부 자료들이 있어서요.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저 일주일만 있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죠? 하지만, 뭐, 책이 사람보다 중요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서연아, 민서 요즘 힘들어. 직장도 그만뒀고 잠깐 쉬러 온 거야. 네, 알겠습니다. 제 대답을 듣자마자 민서는 캐리어를 끌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곧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언니, 책 좀 치워줘요. 침대 놓을 자리가 없잖아. 침대까지요? 민서야, 침대는 손님방에 있는데. 아, 그거 너무 딱딱해요. 제 거 가져왔어요. 남편이 그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민서 왔어? 응, 아들. 잘 잤어?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자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온다고 했으면 미리 말하지 그랬어. 갑자기 서연이한테 말했는데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들었어? 내 주말에 오신다고는 들었는데 시간까지는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뭐, 우리 집인데 시간이 뭐가 중요해? 우리 집.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민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혼자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국은 진하게 해. 우리 짜게 먹어. 네, 어머님. 그리고 반찬 더 꺼내놔. 이것만으론 부족해. 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만들어둔 나물 반찬, 장조림, 멸치볶음을 꺼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일주일이면 괜찮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자, 드세요. 고생했어, 서연아.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간이 좀 싱겁네? 아, 제가 요즘 싱겁게 먹어서요. 그래도 손님 있으면 입맛에 맞춰야지. 죄송합니다.
민서가 말했습니다. 언니, 저 고기 안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아, 그럼 뭐 드실래요? 샐러드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오후에 사올게요. 에이, 그럼 굶어야겠네. 민서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우리 좀 얘기할까? 네, 어머님. 손을 닦고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서연아, 너 일 그만둘 생각 없어? 네. 왜요? 아이 낳으면 어차피 못 다니잖아. 미리 그만두는 게 어때? 저 아직 아이 계획은 없는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뱃속에 이미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한 지 벌써 3년인데 저희 부부가 결정할 문제라서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결정?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집안끼리 하는 거야. 그리고 민서 말인데 당분간 여기 있을 거야. 네. 일주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일주일? 그건 일단 그렇게 말한 거고 상황 봐서 더 있을 수도 있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생활이 있어서요. 생활? 너희 둘이 뭐가 바빠? 민준이는 회사 다니고 너는 도서관에서 책이나 정리하잖아. 책이나 정리한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님, 서연아, 내가 좀 참아줘. 민서가 지금 힘든 시기야. 가족이 도와줘야지. 가족. 그 단어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가족 아닌가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부엌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34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그 아래 어딘가에 제자리가 있을까요? 그날 밤 남편과 침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뭐? 시댁 식구들이 너무 오래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문제야? 저도 일 다니잖아요. 집안일까지 다 하려니 힘들어요. 그럼 엄마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제 얘기 좀 들어줘요. 들었어. 근데 뭐 어쩌라고? 내가 쫓아내?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대화를 하자는 건데 좀 힘들다는 얘기예요. 힘들면 회사 그만둬. 어차피 내 월급으로도 충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내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자, 내일 출근해야 돼.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고 편안한 숨소리. 하지만 제 숨은 얕고 떨렸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민서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언니 좀 이상하지 않아? 왜? 말투가 좀 건방진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렇게 느꼈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가 또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버텨야 해. 조금만.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민서는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집에 깊숙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지? 네, 어머님. 그럼 장 좀 봐와.
냉장고에 반찬이 없네. 내 퇴근하고 들를게요. 아, 그리고 민서 속옷이랑 양말도 좀 사다 줘. 네. 사이즈는 카톡으로 보낼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하자 은정 언니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연아, 너 왜 이렇게 야위었어? 그래요? 응, 일주일 만에 완전 달라졌어. 밥은 먹고 다녀? 먹긴 먹는데 소화가 안 돼요. 시댁 아직도 있어? 네. 은정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그러다 너 쓰러져. 남편은 뭐해? 회사 일 바빠서. 바쁘긴.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장보기 목록은 A사 용지 한 장 분량이었습니다. 고기, 생선, 채소, 과일, 반찬 재료, 그리고 민서 속옷 세 벌. 계산을 마치고 나니 15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 카드로 긁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민서, 그리고 남편. 셋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왔어? 장 많이 샀네. 시어머니가 장바구니를 확인했습니다. 고기는 한우 안 샀어? 네, 너무 비싸서요. 에이, 그래도 한우를 사야지. 우리 민준이 한우 좋아하잖아. 다음엔 그렇게 할게요. 부엌으로 들어가 장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무거운 걸 너무 많이 들었나 봅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생선구이, 나물 반찬. 1시간 반을 요리했습니다. 자, 드세요. 상을 차리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시어머니의 말은 짧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서가 먼저 불고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더니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언니, 이거 너무 달아요. 아, 미안해. 설탕을 좀 많이 넣었나 봐. 에이, 저 이거 못 먹겠어요. 오빠는 먹어봐. 남편이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괜찮은데? 아니에요. 진짜 달아요. 민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다음엔 간 맞춰서 해. 손님 입맛에 맞춰야지. 손님, 이제 손님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서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내일 청소 좀 해줘요. 방에 먼지 너무 많아요. 응, 주말에 할게. 주말? 왜 주말에? 내일 당장 해줘야지. 내일은 출근해야 해서. 아, 그래도 아침 일찍 하면 되잖아요. 민서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참아야 해. 조금만 더.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배가 또 아팠습니다. 아까보다 더 심했습니다. 민준 씨, 왜? 배가 너무 아파요. 병원 가봐. 지금요? 내일 가. 지금은 늦었어. 남편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속옷을 확인했습니다. 핏기는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 진료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임신 5주 차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궁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네, 좀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유산 위험이 있어요. 적어도 2달은 절대 안정 필요해요.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피로 쌓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절대 안정 2개월. 손에 든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서가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아, 잘 왔어. 앉아봐. 네, 앉으라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이거 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등기부. 이게 뭔가요? 아파트명의 말이야. 네. 시어머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서연아, 이 집 명의가 지금 너 혼자로 되어 있지? 내 재혼수로 마련한 집이라서요. 그래, 그건 알아.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인데 남편 이름이 없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게 어때? 하지만 이건 제가 모은 돈으로. 민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이혼 대비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왜 오빠 이름을 안 올려요? 혹시 나중에 혼자 가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야. 그냥 부부는 하나잖아. 명의도 같이 있는 게 맞지. 어머님, 이건 제 재산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산? 결혼하면 다 부부 재산이지. 내 거가 어딨어? 하지만, 서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너 지금 우리 아들 못 믿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요. 오빠 재산 노리는 거죠? 뭐라고? 욕심 부리는 건 어머니 쪽이 아니라 언니 쪽 아니에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욕심 부리는 건 어머니 쪽이에요.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서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명의를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지금. 민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요? 민서야, 이건 우리 부부 문제야. 부부 문제? 그럼 오빠는요? 오빠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왔어. 남편은 거실 분위기를 보고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 와봐. 남편이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엄마, 왜? 이 집 명의 말이야. 서연이가 공동명의 하기 싫대.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민준 씨, 이건. 당신, 나 못 믿어? 그게 아니라.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언니 완전 이기적이에요. 오빠 재산 독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서야, 조용히 해. 남편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 이거 진짜야? 명의 안 바꿀 거야? 민준 씨, 이건 제가. 대답해. 안 바꿀 거냐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민서의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철서? 귀가 울렸습니다. 거실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 이기적인 년아, 우리 오빠한테 그렇게 할 거야? 민서야. 남편이 민서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를 감싸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정신 차려. 명예 안 바꾸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너야. 저는 뺨을 감싸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랫배가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이번엔 더 날카로웠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 우리 얘기 좀 하자. 방으로 가.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는 내내 아랫배는 계속 아팠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명예 하나 바꾸는 게 뭐가 어려워? 민준 씨, 이건 제가 모은 돈이에요.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 하지만 당신 나 못 믿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속옷에 묻은 붉은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 제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응급실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천장만 보이고 주변 소리는 멀게 들렸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몇 주 차세요? 다 5주요. 보호자는요? 집에 있어요. 지금 연락 가능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제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민준 씨, 저 지금 응급실이에요. 뭐? 왜? 배가 너무 아파서. 출혈도 있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디? 서울대병원이요. 알았어. 조금 있다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조금 있다. 그 말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출혈이 심하네요. 태아 심박동은 아직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입원하셔야 해요. 네. 보호자는 언제 오시나요? 곧 올 거예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6인실 구석 침대. 커튼을 치고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8시. 남편에게 전화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 언제 와요? 미안, 아직 회사야. 일이 좀 밀려서. 저 입원했어요. 응, 알아. 내일 아침에 갈게. 내일이요? 응. 지금은 못 가. 혼자 괜찮지?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옆 침대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아파하는 소리. 저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왔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많이 아팠어? 응. 의사가 뭐래? 절대 안정 2달이래. 2달이나? 응.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회사는? 쉬어야 할 것 같아. 휴직? 응. 월급은?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급이겠지. 에휴.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나 회사 가봐야 해. 벌써? 응. 오늘 회의 있어. 그래. 남편이 나간 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정 언니였습니다.
서연아, 너 어디야? 오늘 출근 안 했다며? 언니 저 병원이에요. 뭐, 무슨 일이야? 임신했는데 출혈이 있어서요. 헐, 진짜? 지금 어느 병원이야? 서울대병원이요. 알았어. 내가 퇴근하고 갈게. 괜찮아요, 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은정 언니, 남편보다 먼저 달려오겠다는 사람. 저녁 6시, 은정 언니가 왔습니다. 손에 죽 한 통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연아, 언니,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 말 한마디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언니 저 어떡해요? 괜찮아, 괜찮아. 일단 밥부터 먹어. 언니가 죽을 떠먹여줬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따뜻했습니다. 시댁은 알아? 아니요, 아직 말 안 했어요. 남편은 아침에 잠깐 왔다 갔어요. 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 남편이 너 잘해줘?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은?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너 이러다 죽어. 정신 차려. 알아요, 언니.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아기부터 지키자. 그게 먼저야. 네. 언니는 밤 9시까지 곁에 있어줬습니다. 떠나기 전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알았지? 네, 언니.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거지. 언니가 나간 뒤 병실은 또 고요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퇴원 허가가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집에서 절대 안정하셔야 합니다.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오세요. 그때 상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절대 안정 2개월 필요. 손에 든 종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됐어? 가자. 응.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만 흘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34층.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민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많이 아팠어? 네. 그래서 이제 괜찮은 거야?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하래요. 2달 동안요. 2달?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임신했다고. 집안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뭘 알아요? 우리 엄마도 임신했을 때 집안일 다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랬어. 임신이 병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출혈이 있었어요. 출혈? 그래서 병원 다녀온 거잖아. 이제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직 위험해요. 위험하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남편이 가방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 좀 쉬게 해줘. 쉬긴 뭘 쉬어. 집안일은 누가 해? 제가 할게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회사 다니면서 농담하지 마. 그럼 어떡하라고요? 서연이가 하면 되지. 임신이 뭐 대수야.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안해 아기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 수 있을까?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침 7시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일어나. 아침 준비해야지. 어머님, 저 좀 쉬어야 해요. 쉬긴 뭘 쉬어. 밥은 누가 해? 할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겁고 어지러웠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식탁을 차리는데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와장창 바닥에 그릇이 깨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덜렁대? 죄송합니다. 에휴, 그릇도 아까운데. 저는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에 파편이 박혔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점심 준비, 저녁 준비, 설거지, 빨래, 청소. 하루 종일 쉬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옆에 없었습니다. 또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배가 또 아팠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속옷에 다시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 제발.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은정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도와줘. 새벽 1시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점심에 만나자. 도서관 앞 카페. 저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안 돼. 도움이 필요해. 다음 날 점심 은정 언니를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자리. 서연아, 얼굴이 왜 그래? 언니 저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무슨 일이야?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시댁의 간섭, 명예 압박, 폭력, 출혈, 그리고 절대 안정인데도 집안일을 해야 하는 상황. 언니는 듣는 내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건 학대야. 너 이러다 정말 죽어. 아기도 너도. 저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일단 기록해. 모든 걸 다 기록해. 기록요? 응. CCTV 있으면 저장하고, 녹음할 수 있으면 녹음하고, 병원 진단서도 다 챙겨. 사진도 찍어. 왜요? 나중을 위해서. 나중? 응. 언젠가는 너도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올 거야. 그때 필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언니. 그리고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울지 말고 기록하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메모장에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11월 3일 시어머니 명예 변경 요구 민서 이기적이다 발언 11월 4일 아침 7시 기상 강요 그릇 깨뜨림 손가락 베임 11월 5일 출혈 재발 화장실에서 확인 남편 야근 새벽 2시 귀가 차분하게 감정 없이 사실만 적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기록이 된다는 걸 은정 언니가 알려줬습니다. 서연아, 감정 빼고 써. 날짜, 시간, 장소, 발언 내용. 그게 증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기록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배는 계속 아팠고 출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시댁 눈치에 갈 수 없었습니다. 11월 10일 저녁 또다시 명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연아, 이거 봐. 공동명의 신청서였습니다. 이미 작성된 서류, 제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그냥 여기 사인만 하면 돼. 하지만 저는 민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또 그래요? 며칠 전에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데. 민서야, 이건 제 문제야. 언니 문제? 아니에요. 우리 가족 문제예요. 가족.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펜을 밀어냈습니다. 서연아, 오늘 안에 사인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어머님, 저 좀 생각할 시간을. 생각? 뭘 더 생각해? 일주일도 넘게 줬잖아.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 그냥 해. 왜 이렇게 고집이야? 민준 씨, 당신 나 정말 못 믿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뱃속 것도 아직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걸 방패 삼아서 버티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뱃속에 있는 거 아직 사람도 아니라고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철서? 제 손바닥이 민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입 조심해. 민서는 뺨을 감싸쥔 채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언니가 지금 나한테 손찌검을 해? 내 말이 너무 심했어. 심했어? 사실을 말한 건데?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너 정신 나갔어? 어머님, 민서가 먼저. 그래서 손을 올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진정해. 진정? 내 와이프가 내 딸을 때렸는데 진정을 어떻게 해?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뺨이 너무 아파요. 그래, 우리 민서. 얼마나 아프니?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랫배가 다시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아,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배가 너무 아파. 병원 가야겠어.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원은 무슨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픈 척하는 거잖아. 저는 배를 감싸쥔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남편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끊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 또다시 응급실이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 소독약 냄새, 기계음. 정신 차리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응급실이에요. 보호자분이 모시고 오셨어요. 아기는?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한서연 씨? 네. 유산이에요. 그 한마디가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뭐라고요? 태아 심박이 멈췄습니다. 자연유산이에요. 아니, 안 돼요. 스트레스와 무리한 활동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미 3번 확인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의사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해. 아기에게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한참을 울고 나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의사한테 들었어. 유산이래. 응, 안 됐네. 안 됐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위로도 사과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집에 가자. 응,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서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네. 아기는 없어졌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또 나오면 되지. 민서가 말했습니다. 언니, 그러니까 몸 관리를 잘했어야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남편이 출근했습니다. 오늘 회사 가야 해. 응. 너 혼자 괜찮아? 응. 그럼 나갔다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랍 속에 영수증 몇 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1월 4일. 제가 처음 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간 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더 찾아봤습니다. 카카오톡 캡처 사진이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몇 시에 와? 10시쯤. 기다려. 응, 기다릴게. 보고 싶어. 메시지 상대 이름. 수진.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카톡 캡처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11월 15일. 유산. 남편 외도 증거 발견. 호텔 영수증 11월 4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진. 감정 없이 사실만 적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났다. 영수증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서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밥 먹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몸 상했는데 먹어야지. 입맛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그래도 먹어야. 다음에 또 임신하지. 다음.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다음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아이 계획 없어요. 민서가 비웃었습니다. 언니, 그게 언니 마음대로 돼요? 오빠 생각은 안 해봤어요? 민준 씨 생각은 충분히 했어요. 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은정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서연아, 무슨 일이야? 유산했어. 뭐? 그리고 남편이 바람 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어디야? 집이요. 나 지금 갈게. 30분만 기다려. 언니 회사는 됐고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30분 뒤 은정 언니가 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언니. 언니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힘들었지.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저 어떡해요. 울지 마. 일단 증거부터 보여줘.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호텔 영수증, 카카오톡 캡처. 언니는 사진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계좌식이. 언니, 서연아, 이거 다 저장했지? 응, 클라우드에도 올렸어. 잘했어. 그리고 뭐?
이혼할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끝이야. 좋아. 그럼 변호사 찾아야 해. 변호사? 응. 이혼 전문 변호사. 내가 아는 사람 있어. 언니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장 변호사님? 저 김은정인데요. 통화가 끝나고 언니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강남 법률사무소로 가자. 내일? 응. 빠를수록 좋아. 너 지금 시댁이랑 같이 사는데 증거 없어질 수도 있어. 알겠어. 그리고 서연아. 응? 오늘부터 모든 대화 녹음해.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다 녹음해. 응. 언니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연아, 울지 마. 이제부터는 싸워야 해. 응.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 고마워, 언니.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늦었네. 응. 회식했어.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수진이가 누구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수진이? 누구냐고요? 어떻게 알았어? 서랍에서 봤어요. 카톡 캡처.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 그냥, 뭐가 그냥이에요? 회사 동료야. 회사 동료가 호텔에서 만나요? 그건 11월 4일. 제가 응급실 실려간 날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 저 그날 죽을 뻔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응, 잘못했어. 잘못한 걸 알면서 왜 했어요?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요? 응. 당신이랑 엄마 사이에서 눈치 보느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람 피웠어요? 제가 죽어가는데 다른 여자랑 호텔에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이혼하자고? 네. 이혼해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이혼하자고요. 서연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는 끝났어요. 끝났다니 무슨 소리야? 내일 변호사 만나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미쳤어? 미쳤다고요? 미친 건 당신이에요. 뭐? 제가 유산하는데도 회사 간다고 나가고 제가 죽어가는데 다른 여자랑 호텔 갔잖아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 씨, 이제 끝이에요. 서연아. 그리고 명예 절대 안 바꿔요. 이 집은 제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집이 내 거? 우리 같이 산 집이잖아. 혼수로 제가 산 집이에요. 당신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부부 재산이잖아. 이혼하면 끝이에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야, 한서연. 지금 정신 나갔어? 정신 차린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남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문 열어. 열지 마세요. 문 열라고. 쿵쾅쾅. 문이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서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서연이가. 뭐? 이혼하겠대. 뭐라고?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문 열어. 싫어요. 이 집 주인이 누군데? 문을 안 열어? 주인 저예요. 어머님 손님이시고요. 뭐? 내일 나가주세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누구 보고 나가? 어머님, 시누이, 내일까지 나가주세요. 야, 한서연. 정신 차려. 저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11월 16일 남편에게 이혼 통보, 외도 사실 확인, 시댁 퇴거 요청, 녹음 파일도 저장했습니다. 남편의 사과, 시어머니의 욕설, 모두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강남 법률사무소 장태호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한서연 씨죠?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시댁의 압박, 명예 변경 요구, 폭력, 유산, 그리고 외도. 변호사는 듣는 내내 메모를 했습니다. 증거는요? 여기 있습니다.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사진, 녹음, 문자, 진단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리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혼 사유 명확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요? 네. 외도, 학대, 유산 유발 모두 청구 사유가 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최소 5천만 원은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소장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은정 언니가 물었습니다. 어때? 잘 될 것 같아. 다행이다. 언니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 사람들, 차들,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싸움의 시작,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는 시작.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왔어? 네. 어디 갔다 왔어? 변호사 사무실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 네. 이혼 소송 준비했어요. 뭐? 그리고 내일까지 나가주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르겠어요.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진짜 미쳤네. 우리가 왜 나가요? 여긴 제 집이니까요. 오빠 집이기도 하잖아요. 아니요. 제 명의예요. 오빠는 세입자고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네. 해야 해요. 후회할 거야.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 참았던 거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옷, 서류, 노트북,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호텔이요. 호텔? 네. 이혼 끝날 때까지 여기 안 들어올게요. 서연아, 변호사한테 연락 갈 거예요.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시원한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호텔 방은 조용했습니다. 34층 아파트보다 좁았지만 마음은 훨씬 편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혼 소송 자료, 그 안에 하위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외도 증거, 폭력 증거, 유산 관련, 재산 관련, 녹음 파일, 도서관 사서의 습관이었습니다. 정리하고 분류하고 보관하는 것. 은정 언니가 말했습니다. 울지 마, 기록해. 그게 너의 무기야. 맞았습니다. 감정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증거가 됩니다. 호텔 영수증을 스캔했습니다. 카카오톡 캡처를 저장했습니다. 진단서를 PDF로 만들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11월 3일 명예 변경 요구 대화, 11월 10일 민서의 폭언, 11월 15일 남편의 외도 시인. 모든 것이 시간순으로 쌓였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나니 새벽 2시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장태호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서연 씨, 자료 확인했습니다. 네. 정말 잘 정리하셨네요. 이 정도면 소송 준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파트는 제 명의예요. 혼수로 제가 마련한 거고요. 그럼 남편 재산은요? 남편 재산이요? 네.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재산이 없어요. 월급만 받고 사는데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혹시 숨긴 재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액은 7천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7천만 원이요? 네. 외도, 학대, 유산 유발. 이 정도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익숙했습니다. 오후 3시, 은정 언니가 호텔로 왔습니다. 서연아, 밥 먹었어? 아니, 아직. 그럼 나가서 먹자. 응.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요즘 어때? 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생각보다. 정말? 응. 혼자 있으니까 편해. 다행이다. 언니 고마워.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뭐가 고마워? 친구 아니야. 언니는 제 그릇에 고기를 더 올려줬습니다. 많이 먹어. 살 빠졌어. 응. 식사를 마치고 언니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하나 물어봐도 돼? 응, 뭔데? 후회 안 해? 뭐가? 이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안 해. 오히려 후회되는 건 뭔데? 너무 늦게 결정한 거. 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어. 응. 그리고 서연아. 응? 혹시 남편이나 시댁에서 연락 오면 절대 혼자 만나지 마. 왜? 위험해. 무슨 짓 할지 몰라. 알겠어.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호텔방에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서연아, 나야.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카드 내역 봤어. 문 열어. 싫어요.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제발 문 좀 열어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체인 고리를 건 채로. 뭐예요? 남편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미 들었어요. 진짜 잘못했어. 다시 기회 줄 수 없어? 없어요. 서연아, 돌아가세요.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반성은 법정에서 하세요. 법정? 꼭 그래야 돼? 네.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서연아, 너 진짜 이럴 거야? 네. 그럼 아파트는 어떡하고? 제 거예요. 우리 같이 산 집이잖아. 당신 돈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부부 재산이야. 이혼하면 끝이에요. 남편이 문을 밀었습니다. 체인 고리가 팽팽해졌습니다. 문 열어. 싫어요. 나가요. 한서연.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1을 눌렀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물러섰습니다.
좋아, 알았어. 법정에서 보자. 네. 남편이 돌아서서 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켜져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협박 시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장태호 변호사 사무실. 어젯밤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가 녹음을 들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증거네요. 그렇게 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협박 시도, 폭력 위협. 모두 불리한 정황이죠. 다행이네요. 한서연 씨.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하는 분 처음 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증거가 안 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걸 실천하기가 어려운데요. 도서관 사서 습관이에요. 습관이 좋으시네요. 변호사는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소장 제출은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 이제 와서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원하는 대로. 그 말이 웃겼습니다. 진작 그랬으면 되는 건데. 답장을 보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문자를 보낸 뒤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민서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남편 번호는 남겨뒀습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12월 15일. 한 달 뒤였습니다. 은정 언니가 축하한다며 저녁을 샀습니다. 서연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응. 재판날에 내가 같이 갈게. 고마워, 언니. 뭐가 고마워. 언니는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잔이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폴더를 확인했습니다. 외도 증거 마이너스 15개 파일. 폭력 증거 마이너스 8개 파일. 유산 관련 마이너스 12개 파일. 재산 관련 마이너스 6개 파일. 녹음 파일 마이너스 23개 파일. 총 64개의 증거.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내용. 감정 없이 사실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무기였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록하는 여자였습니다. 싸우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여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서연 씨, 좋은 소식입니다. 네. 상대 측에서 합의 요청이 왔습니다. 합의요? 네. 재판 전에 합의하고 싶대요. 조건은요? 위자료 3천만 원. 아파트는 한서연 씨 단독 소유 인정. 거절하세요. 네. 재판까지 가겠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그들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으니까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재판까지 한 달. 그 한 달 동안 저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더 많은 증거, 더 완벽한 기록,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을 되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이것뿐이 아니라는 것을. 재판까지 3주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빠진 것은 없는지, 보완할 것은 없는지.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법적으로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은정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만날 수 있어? 응, 언제? 지금 바로. 알았어. 30분 뒤에 카페에서 보자. 카페에서 언니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언니, 나 한 가지 계획이 있어. 계획? 응. 시댁을 집에서 내보낼 방법. 어떻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는 읽으며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아, 이거 진짜야? 응. 이거 가능해? 가능해. 법적으로 문제 없어. 하지만 언니, 나 이제 참지 않을 거야.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언니. 근데 이거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토요일? 왜? 그날이 민서 생일이거든. 아, 그래서 선물을 준다는 거구나. 응. 의심 안 할 거야.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달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서연이요. 서연아, 갑자기 왜?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 안 드려서.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제가 생각을 좀 했어요. 응?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 그래서 화해하고 싶어요. 정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민서 생일도 곧이잖아요. 맞아. 이번 주 토요일이야.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선물? 네. 제주도 여행 어때요? 제주도? 네. 3박 4일로 준비했어요. 어머님, 민서, 그리고 민준 씨도 같이요. 진짜? 네.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요. 서연아, 고마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예약할게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은정 언니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됐어? 응. 완벽해. 서연아, 너 무섭다. 이제 시작이야.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 출발. 3박 4일. 제주도 최고급 리조트. 총 비용 350만 원.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건 투자였으니까. 호텔 예약도 했습니다. 오션뷰 스위트룸. 시어머니와 민서가 좋아할 만한 곳. 렌터카도 예약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주도 항공권 보냈어요.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민서, 남편. 셋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증거 사진 1. 그들이 비행기를 타는 순간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정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출발했어. 알았어. 내가 지금 갈게. 응. 기다릴게. 30분 뒤 언니가 호텔로 왔습니다. 준비됐어?
응, 그럼 가자. 아파트로 갔습니다. 제 집, 3개월 만에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서의 짐들, 옷, 화장품, 가방, 온 집안에 널려 있었습니다. 와, 진짜 심하네. 은정 언니가 혀를 찼습니다. 시작하자. 우리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방, 민서 방, 남편 짐, 모든 것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4시간이 걸렸습니다. 박스는 총 15개였습니다. 이제 뭐해? 아래로 옮기자. 박스를 아래 창고로 옮겼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급매물로 올렸습니다. 시세보다 1억 낮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실물 볼 수 있나요? 네,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2시간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부부였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지금 바로 계약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일 잔금, 은행으로 갔습니다.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12억.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모든 돈을 이체했습니다. 흔적을 지웠습니다. 등기 이전도 완료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새 주인의 집이었습니다. 오후 6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은정 언니가 물었습니다. 이제 뭐해? 비밀번호 바꾸자.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새 주인에게 알려줄 번호로. 됐어. 진짜 다 끝났네. 응.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는 제가 살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옛날 집일 뿐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34동 2301호 한서연입니다. 아, 네. 내일부터 새 주인이 이사 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달 부탁드려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내용 증명이요. 아, 월요일 아침에 한민준, 박순자, 한민서 씨가 오면 전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오며 은정 언니가 웃었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대단해. 뭐가? 이렇게까지 준비할 줄 몰랐어. 철저하게 해야 해. 그래도 좀 무섭다. 언니도? 응. 너 화나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화 안 났어. 그럼 차가워졌을 뿐이야. 일요일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제주도 바다, 맛있는 음식, 웃는 얼굴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그들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11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서연아, 집 비밀번호가 안 돼. 서연아, 대체 뭐 한 거야? 당장 전화해. 미쳤어? 집이 팔렸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내용 증명 받았어. 서연아, 전화 받아.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완료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상대 측에서 연락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서연 씨. 네.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제 마음처럼. 오후 3시
장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서연 씨 상대 변호사한테 연락 왔습니다. 네. 재산분할 소송 취하하겠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위자료도 한서연 씨가 요구한 금액 그대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7천만 원이요? 네.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하고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은정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끝났어.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 오늘 저녁 사줄게. 고마워, 언니. 그날 저녁 언니와 고기를 먹었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뭐 할 거야? 도서관 복직할 거야. 그래. 응.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좋다. 그게 최고야. 그리고 작은 원룸 하나 얻을 거야. 혼자 살기? 응. 이제 혼자가 편해. 그래, 너답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쓰지만 시원했습니다. 마치 지난 3년처럼 쓰고 아팠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진짜 무서운 건 감정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것을, 울음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것을, 그리고 복수가 아니라 정의라는 것을. 재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하지만 재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완료되었으니까요. 법원 복도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3주 만이었습니다. 남편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턱수염도 자라 있었습니다. 서연아, 안녕하세요. 존댓말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아니니까요.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네. 서연아, 나 진짜 후회하고 있어. 저도 후회해요. 그럼 너무 늦게 결정한 걸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위자료는 언제 입금되나요? 이번 주 안으로. 알겠습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가요? 왜 집을 팔았어? 그냥 내가 살면 됐잖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집엔 좋은 기억이 없어서요. 그리고 당신들이 돌아올 곳을 남겨두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아, 이제 가봐야겠어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정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응. 기분이 어때? 시원해. 그래, 축하해. 고마워, 언니. 법원을 나오며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12월인데도 포근했습니다. 며칠 뒤 위자료가 입금되었습니다. 7천만 원.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구로의 원룸을 얻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 햇살이 잘 드는 곳, 이삿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노트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언니 도와줘서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그래도 서연아, 앞으로 행복해. 응, 언니도. 언니가 돌아간 뒤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도서관에 복직 신청을 했습니다. 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서연 씨, 오래간만이네요. 안녕하세요, 관장님. 많이 힘들었죠? 네, 조금요. 이제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감사합니다. 도서관을 나오며 익숙한 책 냄새가 반가웠습니다. 이곳이 제 자리였습니다. 책 사이에서 조용히 일하는 것,
그것이 제가 좋아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 수진이라고 합니다.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 남편의 외도 상대. 왜 전화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싶어서요. 사과요? 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고 계셨나요? 그 사람이 기혼자인 거요? 네. 그럼 사과는 왜 하세요? 그래도 죄송한 마음은 필요 없어요. 서연 씨, 수진 씨, 저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당신 양심에 사과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과는 이미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도서관 앞길에 하얀 꽃잎이 날렸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그 꽃잎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은정 언니가 연락했습니다. 서연아, 너 기사 봤어? 무슨 기사? 너희 시댁 말이야. 뭔데? 민서가 사기당했대. 사기? 응. 투자 사기. 5천만 원 날렸대. 그리고 내 남편도 회사 잘렸대. 잘렸어? 응. 외도 소문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그래, 그럼 됐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몰락.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차단했던 번호였는데 다른 번호로 보낸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좀 도와줄 수 없니?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민서가 많이 힘들어. 너라도 도와줘.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웃겼습니다. 저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있었던가요? 번호를 다시 차단했습니다. 5월이 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도서관 화단에 장미가 피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아이들이 꽃을 보며 웃었습니다. 선생님, 꽃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지? 네. 아이의 웃음소리가 맑았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퇴근 후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김치찌개 한 그릇. 맛있었습니다. 혼자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 한 팩, 바나나 한 송이. 간단하게 샀습니다. 원룸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이 환해졌습니다. 침대에 앉아 우유를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사이 어딘가에 그들도 있겠죠. 후회하며 힘들게 살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었고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꽃집을 지나쳤습니다. 작은 꽃다발이 예뻤습니다. 저는 꽃집에 들어가 꽃다발을 샀습니다. 얼마예요? 15,000원입니다. 카드 돼요? 네. 꽃을 들고 나왔습니다. 향기가 좋았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해 책상 위에 꽃을 놓았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서연 씨, 무슨 날이에요? 아니요, 그냥요. 그냥? 네. 그냥 사고 싶어서요. 좋네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책상 위에 꽃을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점심시간 은정 언니와 통화했습니다. 서연아, 요즘 어때? 좋아. 진짜? 응, 진짜 좋아. 다행이다. 언니 고마워. 그때 도와줘서. 뭐가 고마워. 언니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에이, 그렇게까지. 진짜야. 그래, 알았어. 이번 주말에 밥 먹자. 응, 좋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5월의 햇살. 겨울을 지나 봄이 온 것처럼 제 삶에도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의 평온은 누가 준 게 아니라 제가 지켜낸 것이라는 걸.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한서연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원룸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웃었고 점심은 맛있었고 퇴근길 하늘은 예뻤다. 이제는 알 것 같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무너진 건 집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얻은 건 복수가 아니라 자유였다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겨울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구로 원룸. 작지만 따뜻한 제 공간.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 한 장, 커피 한 잔. 혼자 먹는 아침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얼굴. 생기가 돌았습니다. 도서관으로 출근했습니다. 익숙한 길, 익숙한 풍경.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선생님. 아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지우야. 오늘도 책 읽어주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와, 좋아요. 아이의 웃음이 맑았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오전 10시 아동 열람실에서 동화 구연 시간. 아이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을까? 공주 이야기요. 아니에요, 로봇 이야기요. 좋아, 그럼 둘 다 읽어줄게. 책을 펼쳤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옛날에 점심시간 은정 언니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아, 요즘 얼굴 좋아 보인다. 그래. 응. 1년 전이랑 완전 달라. 언니 덕분이야. 무슨 소리. 내가 잘한 거지. 그래도 언니 없었으면 못했어. 에이, 이제 그만 고마워해. 귀 아파.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뭐 재밌는 거 없어? 글쎄, 그냥 일하고 쉬고 책 읽고. 남자는? 아직? 생각은 있어? 글쎄, 급하진 않아. 그래, 천천히 해. 응. 근데 서연아. 응? 너 정말 대단해. 뭐가? 1년 전 그 일 겪고도 이렇게 잘 살잖아. 잘 사는 게 복수니까. 맞아. 그게 진짜 복수지. 식사를 마치고 도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는 책 정리를 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책들을 분류하고 배치하는 일. 손에 익은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책 어디 있어요? 어떤 책인데? 어린 왕자요. 아, 그건 저쪽 서가에 있어. 감사합니다.
아이가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퇴근 시간, 오후 6시, 도서관을 나서며 겨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저녁 재료를 샀습니다. 라면, 계란, 김치. 간단하게 원룸으로 돌아와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라면을 끓이고 계란을 풀었습니다. 김치도 곁들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저 불빛 중 하나구나. 작은 불빛, 하지만 빛나고 있는 불빛.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소설. 주인공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마치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밤 11시, 책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은정 언니와의 식사, 혼자 만든 저녁, 별이 빛나는 하늘, 모두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공원의 나무, 하늘, 구름, 작은 기록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1년이 지났다. 많은 것이 변했다. 집도, 이름도, 삶도.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건 나 자신이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 있지 않는다. 나로 서 있다. 오늘의 평온은 누가 준 게 아니라 내가 지켜낸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한서연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 차가웠지만 맑았습니다. 제 마음처럼 괜찮아, 나는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괜찮았습니다. 1년 전 그 아픔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아픔은 저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내일도 저는 나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켜낸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